자, 여러분 욕실 선반이나 세탁실, 주방 찬장 한번 쓱 둘러보실래요? 거기 있는 샴푸, 세제, 면도기, 어쩌면 놀랍게도 다 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우리는 매일 알게 모르게 한 거대한 기업의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. 바로 188년 역사를 자랑하는 소비재 제국 프록터 앤드 갬블, 우리가 흔히 P&G라고 부르는 바로 그 회사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 평범해 보이는 비누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일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모든 제국에는 탄생 신화가 있죠. P&G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? 아주 우연한 행운이 어떻게 치밀한 글로벌 전략으로 발전했는지 그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P&G의 역사를 뒤바꾼 세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에요. 먼저 1837년, 사실은 동업하기 싫어했던 동서 직원 두 사람이 장인의 등살에 못 이겨 회사를 차립니다. 그리고 1879년 한 직원의 작은 실수가 이게 전설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적이 되죠. 마지막으로 1931년 오늘날 마케팅 교과서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.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? 직원이 기계 끄는 걸 깜빡한 진짜 사소한 실수가 P&G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. 실수로 공기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물에 둥둥 뜨게 된 이 비누. 여기에 아이보리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이고 99.44% 순수함이라는 광고 카피를 딱 내세웠죠. 이게 바로 그냥 비누가 아니라 아이보리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진,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브랜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P&G 제국을 건설한 두 번째 핵심 설계도가 바로 이 브랜드 매니지먼트입니다. 놀랍게도 당시 신입사원이던 닐 맥켈로이의 아이디어였는데요. 쉽게 말해서 각 브랜드를 그냥 하나의 독립된 미니 컴퍼니처럼 운영하는 거예요. 브랜드 매니저 한 명이 거의 CEO처럼 마케팅부터 성과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죠. 이 혁신적인 시스템 덕분에 P&G 안에서 브랜드끼리 서로 경쟁하면서도 전체 시장 파이는 오히려 더 키울 수 있었고, 바로 여기서 타이드, 팸퍼스, 크레스트 같은 지금의 거대 브랜드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렇게 탄생한 제국이 21세기인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? 오늘날의 P&G는요, 그 거대한 영토를 5개의 강력한 왕국, 그러니까 핵심 사업 부문으로 나눠서 아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P&G의 규모가 한눈에 들어오죠. 가장 큰 덩치를 차지하는 건 역시 세제나 방향제 같은 패브릭 앤 홈케어 부문이에요.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여기서 벌어들입니다. 그 뒤를 팸퍼스 같은 유아용품, SK2 같은 뷰티, 크레스 같은 헬스케어, 그리고 질레트 면도기 같은 그루밍 제품이 쫙 따르고 있죠. 말 그대로 이 5개의 왕국이 P&G라는 거대한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 셈입니다. 이 브랜드들 이름 한번 보세요.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? 우리 집 세탁실에 있는 타이드, 아기빵의 팸퍼스, 욕실 세면대 위에 질레트와 크레스트까지. P&G는 이렇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공간, 모든 순간에 필요한 제품들로 그 제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제국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60년 이상. P&G는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가 좋든 나쁘든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.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대단한 기업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배당의 왕, 즉 디비덴드 킹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정성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? 하지만 188년 된 제국이라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겠죠?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. 과연 P&G는 이 거대한 왕자를 미래에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? P&G의 미래 전략은 통합적 우위라는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.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에요.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진짜 제일 잘할 수 있는 핵심 브랜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제품, 포장, 광고, 판매 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자를 그냥 압도해버리겠다는 거죠. 이걸 위해서 좀 부실했던 브랜드들은 과감히 팔아버리고 디지털 기술로 물류 비용 같은 걸 확 줄이고 동시에 재활용 포장재 사용처럼 환경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더 강하고
더 빠르고 심지어 더 착한 제국이 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. 물론 이런 전략에는 뼈를 깎는 고통도 따릅니다. 효율성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부서의 일자리를 최대 7,000개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. 거대한 코끼리처럼 둔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르고 날렵한 치타처럼 변신하기 위한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. 이 188년이나 된 거대한 제국에 투자한다는 건 과연 무엇에 돈을 거는 걸까요?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.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.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거죠. P&G는 불황이 와도 사람들이 샴푸는 쓰고 기저귀는 사야 하니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는 겁니다. 또 질레트나 타이드 같은 강력한 브랜드가 있으니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사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. 반면 그림자도 분명합니다. 경쟁은 늘 치열하고 플라스틱이나 펄프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바로 타격을 입죠.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찾는 새로운 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 거대한 제국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지붕은 해가 쨍쨍할 때 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. 이 말이 지금 P&G의 전력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들은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가장 상황이 좋을 때 스스로를 바꾸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나중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그런 현명함이죠. P&G는 의심의 여지 없이 20세기의 승자였습니다. 하지만 모든 게 바뀌는 지금,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한 기업의 미래를 넘어 앞으로 우리 모두의 소비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. 과연 이 188년 된 거대한 제국은 다음 세기에도 그 왕좌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